안녕하세요. 한글 2010 이번 시간에는요. 특수문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한자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문단 모양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문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수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키보드에서도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키보드에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넘버 키패드 말고 위쪽에 1, 2, 3, 4, 5, 6, 7, 8, 9, 0까지 키가 있죠. 이 키들을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특수문자가 입력이 되는데요. 사실 이곳에서 입력하는 특수문자도 많이 활용이 되긴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특수문자들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편집 창에 리본 메뉴의 맨 오른쪽에 문자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자표를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눌렀더니요. 뭔가 알파가 지금 입력이 됐어요. 이 부분에 입력이 됐고요. 우리가 알파를 입력을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눌렀더니 그냥 알파가 입력이 됐거든요. 자, 문자표 아래쪽에 역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알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문자표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창이 뜨고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자들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자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문자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쉽게 사용하지 않는 문자들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문자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왼쪽에 보시면은요, 문자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 문자표 탭 선택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이 내용들을 각각 눌러보면 그 안에 각각 하나하나마다 문자 영역 하나하나마다 또 다른 문자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실제 문서 편집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이 많은 문자표를 다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던 것들만 쭉 이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잠시 후에 제가 내가 원하는 문자표만 구성을 해서 나만의 그 문자표를 만드는 방법 설명을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적용을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기호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를요, 별 표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별 표시 하나 선택을 했어요. 자, 선택을 하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넣기라는 버튼이 있죠. 넣기라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별 표시가 들어와 있고요. 다시 한번 문자표를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래쪽 역삼각형이 아니고 이 위쪽 그냥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좀 전에는 우리 알파 표시가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별 표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위에 있는 버튼의 용도를 알겠죠? 문자표 맨 위에 부분을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그 특수문자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던 특수문자가 있고요. 바로 이전에 사용하던 특수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문자를 연속으로 사용할 때는 꼭 문자표 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이 위쪽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문자표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문자표로 내려가기 전에요, 바로 아래쪽에 우리가 최근에 사용했던 문자표 몇 개가 이렇게 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용했던 문자는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번 눌러서 두 번 버튼 클릭으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좀 편리하게 되어 있죠. 문자표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을 사용을 했어요. 별을 사용을 했더니 최근 사용한 문자에 별이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이번에는요, 넣기 버튼을 선택하지 않고요. 제가 이 표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이 표시를요,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했더니 여기에 입력 문자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자, 여기엔 아무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자, 입력 문자 이렇게 됐는데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선택, 다시 선택을 했더니요. 선택할 때마다 자, 이 아래쪽에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입력 문자라 그래서 이 부분에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넣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그 안에 표시가 되었던 문자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등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문자표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방금 사용했던 문자들이 쭉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화면에 잘려서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에 두 개가 더 있고요. 지금 5개의 문자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문자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용한 문자에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문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입력 문자는 비워져 있어요. 이 입력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특수문자를 사용을 하는데 딱 하나의 문자만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개의 문자를 연속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요거 하나 선택하고요. 별 선택. 자, 이렇게 여러 개로 등록하고 싶은 경우. 자, 선택을 계속해서 눌렀더니요. 여러 다양한 특수문자들이 들어왔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여기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양이 들어오게 된 거고요. 만약에 이 별만 계속 넣고 싶다. 그러면 요거 선택, 계속해서 선택해서 똑같은 거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서 넣기 하시게 되면은요. 똑같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러 개의 문자를 한 번에 이렇게 간편하게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문자들을 모아서 나만의 문자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묶음을 만들어 두는 거죠. 문자표 안에 들어가서요. 최근 사용한 문자 선택해서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X자 모양이 있거든요. 선택 문자 지우기. 그러면 삭제가 됩니다. 이 문자를 삭제하는 이유는요. 제가 나만의 문자표를 만들어 두기 위해서 여기에 나만의 문자 넣고 싶은 내용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원하는 문자를 여러 개를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넣기. 자, 이렇게 하시면은 문자표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최근 사용한 문자를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사용자 문자표에 모두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클릭해 보시면은요. 등록할 문자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등록할 문자 영역 목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거는 어느 곳에 내가 등록을 하겠느냐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등록을 해 놓게 되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기호 1번에다가 등록을 해놨다 그러면 기호 1번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 내가 원하는 문자를 따로 만들어 놓은 내용도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만들어 두는 것이 원하는 그 문자표를 선택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버튼들 중에서 플러스 모양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문자 영역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똑같이 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등록하고 나서 보시면은 등록할 문자 영역 목록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른 내용 활용을 하다가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자, 사용자 문자 영역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내가 원하던 목록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요. 다른 방식을 조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방식은요. 최근 사용한 문자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않았던 문자는 여기에다가 넣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 개 문자를요. 입력 문자 안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선택해서 넣어보고요. 선택. 내가 원하는 문자들을 그냥 선택하는 거죠. 실제 활용을 꼭 해볼 필요가 없이 그냥 등록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문자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같이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여러 개가 선택이 됐고요. 사용하고 싶은 문자들을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활용했던 게 그대로 뜬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사용자 문자 영역 2번을 한번 생성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등록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사용자 문자 영역 자, 사용자 문자표 안에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용자 문자 영역 1번 누르면 이 상태가 되고요. 2번을 누르면 이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 좀 더 빨리 활용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특수문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한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자를 입력을 하는데 한자 같은 경우에는요. 한 글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 여러 글자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요. 뭐라고 입력해 볼까요? 그냥 고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까요? 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자로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자로 바꾸기가 나타났어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한자를 입력을 하는데요. 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 그냥 바로 한자만 나오게 바꿀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한자
입력했던 한글이 괄호 안에 들어가면서 한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한글이 나오면서 괄호 안에 한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기 모양을 보시고 이 모양 중에서 원하는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한자 목록이 있습니다. 이 한자 목록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눌러보시면은요, 이렇게 뜻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 정확히 찾아서 바꾸기 눌러주시면 한자로 이렇게 바뀌어지고요. 제가 부모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자로 눌러주시면은요, 두 개가 같이 있는 낱말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면서 아래쪽에는 각각 한자 한 글자마다 뭐 획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글이 나타나고 괄호에 한자가 들어가도록 바꾸기.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한자는 그냥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문단 모양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단 모양을 편집을 할 때는요, 이 위쪽에 편집 탭이 아니고요, 서식 탭으로 일단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서식 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요, 문단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이 문단 안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문단에서 조절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정렬 상태 먼저 봐드리도록 할게요. 위쪽에 보시면은요, 6개의 정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문단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양쪽 정렬이고요. 문단 모양을 양쪽으로 가지런하게 맞춘다 그랬는데 사실 정렬이 안 된 상태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거를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이렇게 좀 맞게. 자, 지금 선택된 문단을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정렬을 해볼게요. 왼쪽 정렬을 했더니 왼쪽에 딱 맞게 정렬이 되고요. 오른쪽 자체는 열은 생각하지 않고요. 왼쪽으로 딱 붙어서 왼쪽으로 정렬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가운데로 내용이 정렬이 되는 거고요. 우측으로 정렬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양쪽 간격을 균등하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벽에 딱 붙도록 해서 이 띄어쓰기 간격을 조금 조절을 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맨 마지막 줄까지, 맨 마지막 줄까지 이렇게 조금 더 조절을 해주는 건데 간격 사이가 조금 더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문단 정렬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뒤에 부분은 들여쓰기와 내어쓰기고요. 이거는 여백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백 설정은요, 제가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문단이 다 앞으로 나와요. 요거는 뒤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아래쪽은요, 현재 문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앞으로 내어쓰기처럼 앞으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내어쓰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내어쓰기를 했더니요, 앞으로, 자, 네. 앞으로 내어쓰기를 했더니 이 아래쪽이 뒤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앞쪽이 내어쓰기를 하게 되면 첫 줄 자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요. 그 아랫줄부터 뒤쪽으로 쭉 들어가서 앞줄 자체가 내어쓰기 된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첫 줄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 첫 줄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 내용이 다시 앞으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계속 누르게 되면 첫 줄은 뒤쪽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은 1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0% 요거는요. 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제가 창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문단 옵션 있는 위쪽에 문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버튼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옵션이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띄워주면은요, 지금 대화 상자가 떴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넣어줄 수가 있는데,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부분을 선택을 했는지, 자, 이 부분, 이 문단을 선택을 하고요. 문단 눌러주신 다음에, 왼쪽 여백, 하면은요, 여기에 지금 미리 보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백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왼쪽 20포인트 이렇게 여백을 잡아줬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재 진하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선택되어 있는 문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 한번 해보시면은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0포인트 하고요.
첫 줄 들여쓰기 같은 경우에 여기는 들여쓰기는 그냥 버튼으로 계속 누르면서 눈으로 적당히 보면서 설정을 했었는데요. 자, 요거는 들여쓰기를 실제 정확한 수치로 또는 내어쓰기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수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문단 보시면은요. 위쪽 부분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들여쓰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미리 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첫 줄 그냥 보통으로 놔두고요. 줄 간격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간격은요, 1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요, 이거를 50%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자, 여기 글씨가 따닥따닥 다 겹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텍스트 크기가 이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텍스트 크기가 이 정도인데, 제일 처음 위치에서부터 그 다음 텍스트가 나올 때까지 50%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부터 그 다음 텍스트 나올 때까지 50%, 그러면 당연히 텍스트가 이렇게 겹쳐져서 나타나겠죠? 100%면은요.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160%가 기본적으로 간격이 있는 것이 자, 여기에다가 조금 띄워서 이 정도 띄어쓰기가 해서 적당히 눈에 조금 편안하게 보일 정도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0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던 그렇게 띄어쓰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문단 위와 아래를 띄어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 문단 작성을 할 때도 그렇고요. 제목과 문단 사이 이런 식으로 그 띄어쓰기를 엔터로 꼭 벌리지 않고요. 그냥 원래 간격으로서 띄울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요. 한 30% 이렇게 30포인트 이렇게 해볼까요? 그랬더니 이 위쪽에 옆에 간격이 이렇게 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설정해 보고요. 자, 제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자기 자신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서부터 이 정도 영역은 자기의 여백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내용과 이렇게 한참 떨어져서 자기만의 그 문단 내용이 독립적이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제가 이 영역 선택을 다시 하고요. 문단 안에 들어가서 줄 나눔 기준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한글 단위, 영어 단위가 있는데요. 한글은 지금 글자 단위로 내려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터를 누르지 않아도 공간이 꽉 차면 자동으로 내려쓰기가 되는데 이게 좀 글자에 따라서 되어 있거든요. 내려보시면 어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영어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픈 단위로 하이픈이 있는 곳에서만 내려쓰기가 되던가 아니면은 단어로 해서 내려쓰기가 되거나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거지만 영어 단어는 쭉 이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가 이어져 있지 않으면 읽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어 형식으로 딱딱 떨어져 있고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자 단위로 내려쓰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절로 띄어쓰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요. 글자 설정. 자, 여기 보시면요. 첫 줄 보시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it까지 되어 있어요. 얼마나 고통받고 it까지 되어 있는데 요거를요. 어절 단위로 바꾸게 되면 설정. 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자기 어절이 끝나야지만 내려쓰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띄어쓰기가 되는 영역에서만 내려쓰기가 되도록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읽는 사람도 조금 편안하고요. 볼 때도 편안한 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 문서 특성상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